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주에 발사한 고체 연료를 이용한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북한이 그전까지만 해도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만약에 주입한 상태에 두면 그 안에서 녹이 슬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빼내거나 또는 뭐 빨리 발사하거나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또 주입하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늘 넣어놨다가 아무 때나 발사할 수가 있어요.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장소를 바꿀 수가 있고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한 엔진을 사용해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이 증대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극초음속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극초음속이라 그러면 통상 음속의 5배에서 25배까지의 그런 속도를 말하는데 이런 미사일들은 통상은 한 마하 10, 음속의 10배 이렇게는 평균적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그 미사일의 위협이 되는 거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탄도곡선을 그려서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쏴 떨어뜨리는 게 비교적 쉬웠어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 활강을 하면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단계에서 지가 움직여요. 그 미사일의 궤적을 판단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격추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우리가 날아오는 미사일의 한 발 내지 2발을 쏴서 격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공 미사일들을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회를 한 3번 정도 가지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실패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이언돔이 처음에 굉장히 놀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97% 이상을 방어해냈다고 하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이언돔이 없었으면 상당한 피해를 받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종 단계의 그런 방어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이 이제 막 기동을 하면서 내려오면 그나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이런 방어 능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발사하기 전에 발사 시설을 파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극초음속이고 이동식 발사되고 거기다가 또 핵 탄두를 달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괌, 하와이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세계 전체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 중국, 미국, 이란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쟤네들이 저렇게 쉽게 만들겠어 이렇게 했는데 역시 북한은 깔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북한이 저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발사할 거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미사일 기지가 만들거나 그러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발사 기지 만드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북한에 비해서. 모쪼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진행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계속적으로 방어망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원점을 먼저 타격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이거는 끝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